한국 급식을 체험한 후 일본 학교 급식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엄마가 있습니다. 부실한 급식 때문에 학부모들과 몇 개월간 갈등하며 홀로 도시락을 고집한 도쿄 거주 주부 유카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시락을 고집하는 건 다른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몇 개월간 도시락을 반대했던 학부모들. 결국 한국 친구 엄마의 초대를 계기로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유카가 단 며칠 만에 경험한 한국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일본 학교 측에서 먼저 깜짝 놀랄 급식 개선안을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반대했던 일본 학부모들이 유카의 편에 서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유카의 놀라운 한국 급식 체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근교 치바현 이츠카와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 유카입니다. 올해 36살이고요. 남편 히로시와 함께 초등학교 4학년인 딸 미사키를 키우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인데 남편이 도쿄 시내 IT 회사에 다니느라 매일 1시간 반씩 전철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딸 하나 키우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사키가 3살 때부터 전업주부로 지내왔거든요. 원래는 의류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고 미사키 아침 준비시키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시작되죠. 히로시는 회사 일이 많아서 보통 밤 9시쯤에야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미사키 교육이나 생활 관리는 거의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미사키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다다이마하고 밝게 인사하고 숙제도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이거든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선생님한테도 칭찬받는 모범생이에요. 다만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곤 해요. 평소에 미사키가 오늘 급식 별로였어 라고 투덜거릴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편식하지 말고 다 먹어야지라고 넘겼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급식이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사키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휴대폰을 흔들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급식 사진 찍어왔어. 고기 나왔다고. 아이가 그렇게 신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식판 위에 밥 한 공기, 미소시루 국 한 국자, 그리고 손가락 크기만한 닭튀김이 딱 한 조각. 거기에 작은 우유팩 하나가 전부였어요. 미사키야, 이게 전부야? 다른 반찬은 없고? 응. 오늘은 고기 나온 날이라서 친구들이 다 좋아했어. 보통엔 이것도 없거든. 어제는 밥이랑 국이랑 김 조금만 있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어요. 내 딸이 닭튀김 한 조각에 기뻐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특별한 날 메뉴라니 평소엔 얼마나 부실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급식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집 저녁 식탁과 비교해보니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밥에 국, 메인 반찬 하나, 밑반찬 2~3개 정도는 기본으로 차려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도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궁금해서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 난리가 나 있었어요.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저마다 급식 사진을 올리며 하소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이들 급식 맞나요? 우리 때보다 더 부실한 것 같은데. 월 급식비 4,000엔씩 내는데 이 정도라니. 우리 아이는 배고프다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날은 밥에 김 몇 조각, 된장국,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야채볶음이라고 해서 양배추 몇 개와 당근 조각이 전부인 날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런 걸 먹고 오후 수업을 듣는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이가 급식 시간이 싫다고 해요. 배고픈데 양이 적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나눠 먹을 것도 없대요. 집에 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냉장고 여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도 그래요. 학교 끝나자마자 편의점 가서 빵 사 먹고 와요. 급식비 올려서라도 제대로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때 학교 영양사 선생님의 답변이 올라왔어요. 학교 급식법에 따른 칼로리 및 영양 기준에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닭튀김은 쇼와 시대부터 한 조각씩 제공해왔던 전통적인 분량입니다. 그 답변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쇼와 시대가 언제인데, 지금이 레이와 시대인데 아직도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전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당당하게 말하다니 칼로리만 맞으면 다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 히로 씨가 회사에서 돌아온 후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것보단 나았던 것 같은데 적어도 반찬이 두세 개는 있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학교에선 예산 탓만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해도 법적 기준에 맞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럼 우리가 도시락을 싸주는 건 어떨까? 다른 아이들도 많이 싸운다며? 남편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미사키 반에서 도시락 싸우는 아이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혼자 도시락 싸가면 튀지 않을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미사키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한국에서 온 세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애 도시락 정말 맛있어 보여. 어떻게 맛있어 보이는데? 김밥도 있고 불고기 같은 고기도 있고 노란 계란말이도 있고, 아, 그리고 딸기랑 방울토마토도 있었어. 도시락통도 예쁘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 딸이 다른 아이의 도시락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더군다나 세진이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라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는데 도시락 덕분에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도시락 먹어보고 싶어. 세진이 말로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이런 음식을 준다고 하던데. 미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밥상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주지 못한 엄마라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유튜브를 켜고 한국 학교 급식이라고 검색해봤어요. 호기심이었죠. 세진이가 한국에서 온 친구니까 한국 급식은 정말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 한국 아이들은 커다란 스테인리스 식판에 밥, 국, 반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날은 장어덮밥에 김치, 샐러드, 과일까지 있고 디저트로 샤인머스켓이나 딸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급식 맛있다. 특식 데이라서 좋아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미사키는 급식 시간을 그렇게 기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댓글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우리 학교는 매주 목요일이 특식 데이예요. 학생들이 직접 메뉴 투표해서 정해요. 급식이 맛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할 때 급식을 못 먹어서 아이들이 아쉬워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매달 가정통신문으로 급식 메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니까요. 밥만큼은 제대로 먹여야죠. 교육의 기본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색해졌을까 싶었거든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우리나라에서는 닭튀김 한 조각에 만족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을 못 잤어요. 미사키가 세진이 도시락을 부러워했던 모습, 급식 사진을 보며 기뻐했던 모습, 그리고 한국 급식 영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만큼은 이런 현실을 강요하지 않겠어. 내일부터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어 줘야겠어. 처음으로 아이의 밥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미사키에게 생애 첫 도시락을 만들어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냉장고 앞에 선이 막막했습니다. 뭘 넣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유튜브에서 초보자 도시락 만들기를 검색해서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해보자 싶어서 김밥부터 도전해봤어요. 김 위에 밥 펴고 단무지와 오이, 계란말이를 넣고 말았는데 모양이 영 엉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이 찢어지고 두 번째는 너무 꽉 말아서 터져버렸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김밥 비슷한 게 완성됐는데 잘라보니 속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모양도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불고기도 조금 만들고 계란말이도 따로 해서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미사키야, 오늘은 엄마가 도시락 싸줬어. 진짜. 우와. 엄마 고마워. 미사키가 눈을 반짝이며 도시락을 받아들고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미사키가 집에 돌아와서 한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 세진이도 맛있어 보인다고 했고 선생님도 예쁘게 싸왔다고 칭찬해 주셨어. 정말. 맛은 어땠어? 김밥이 좀 짜긴 했는데 그래도 급식보다 훨씬 맛있었어. 그리고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줬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정성이 통한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사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 세진이가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도 도시락 같은 음식을 준대. 그리고 어떤 날은 학교에서 삼겹살도 구워준다고 하던데. 학교에서 삼겹살을. 그게 가능해? 응. 그리고 김치도 직접 담가서 주고 떡볶이 같은 간식도 나온다고 해. 세진이 말로는 한국 애들은 급식 시간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닭튀김 한 조각에 만족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기다린다니. 이게 과연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사키 친구 세진이 이야기 들어봤어? 응. 한국에서 온 아이 말이지. 어떤 이야기? 한국 학교 급식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워. 우리가 생각하는 급식이랑 완전 달라. 남편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이건 거의 뷔페 수준인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미사키는 닭튀김 한 조각에 기뻐하는데 저기 아이들은 이런 걸 당연하게 먹고 있어.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어릴 때는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경제가 더 발전했는데 아이들 밥은 오히려 부실해졌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급식에 김치나 나물 같은 반찬이 몇 개씩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간소해진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하고 메뉴도 매일 고민해야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간이 안 맞아서 미사키가 다 못 먹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반찬이 상해서 배탈 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미사키의 변화였어요. 급식 시간이 싫다고 투덜거리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도시락에 뭐 넣어줬어? 였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오늘 친구들이 내 도시락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라며 신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사키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조금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미사키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오늘 유우키가 내 도시락 보고 부러워했는데 자기 엄마는 맨날 바빠서 도시락 못 사준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좀 미안했어. 유우키는 급식 먹으면서 맨날 배고프다고 하거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아이에게 좋은 걸 해주려는 마음이 다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사키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 우리 반에서 도시락 싸오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어. 처음엔 나랑 세진이 정도였는데 이제 5명이나 돼. 정말. 다른 엄마들도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구나. 응.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시락 싸오는 애들이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 오후에 배고프다고 하는 애들이 줄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다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유카 씨, 미사키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잘하고
친구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어울리더라고요. 그런가요? 집에서도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도시락 때문인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나누며 먹는 모습도 보기 좋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연락드린 건데요. 무슨 걱정인가요? 급식을 안 먹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급식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 한 일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보니 정말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도시락을 싸주는 학부모와 급식을 고수하는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도시락 싸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다른 아이들 위축시키는 것 같은데. 급식이 부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싸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급식 주면 누가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 전업주부니까 가능한 거지.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급식비 더 내서라도 질을 높이자고 하면 안 되나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단순히 내 아이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인데 다른 가정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이 저를 더욱 고민에 빠뜨렸어요. 저희 아이가 급식 먹으면서 나도 도시락 먹고 싶다고 자꾸 말해요. 그런데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해야 해서 도시락 쌀 시간이 없거든요. 아이가 위축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 글을 보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라서 가능한 일을 모든 가정에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미사키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미사키야, 엄마가 도시락 싸주는 거 좋지? 당연히 좋지.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런데 도시락 못 싸오는 친구들은 어떨까? 기분이 좋을까? 미사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생각 못했는데 요즘 급식 먹는 친구들이 좀 시무룩해 보이긴 해. 특히 아야카는 자기도 도시락 먹고 싶다고 맨날 말해. 그 말을 듣고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세진이 엄마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 참관 수업이 있어서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 엄마 유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세진이가 미사키 도시락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예쁘게 싸주신다고. 세진이 엄마는 정말 친근한 분이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했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학교 급식이 그렇게 좋나요? 네.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는 아이들 급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상급식도 하고 질도 계속 높이려고 노력하거든요. 무상급식이요?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를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더 질 좋은 재료 쓰고 다양한 메뉴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급식비를 안 내는데도 그렇게 좋은 급식이 나온다니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급식을 준비하나요? 세진이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들 밥만큼은 절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부모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인색해졌을까? 언제부터 예산을 핑계로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미사키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학부모 채팅방은 매일 같은 논쟁으로 시끄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채팅방 메시지였는데 항상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싸는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요? 급식이 부실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급식비를 더 내서라도 질을 높이자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은 이야기가 돌고 돌았어요. 처음엔 진지하게 읽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더라고요.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의외의 메시지가 왔어요. 세진이 엄마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유카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한국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미사키랑 세진이도 같이 놀 수 있게요. 사실 저는 세진이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몇 번 인사 정도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미사키가 세진이랑 친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세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현관부터 뭔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어요. 세진이 엄마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와, 이 냄새 정말 대단해요. 뭔가 특별한 향신료를 쓰시나요? 김치의 힘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로 끓인 거거든요. 맛보실래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깊고 복합적인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김치가 잘 익어서 그래요. 한국에서는 김치찌개가 정말 대표적인 집밥이거든요. 아무리 비싼 요리보다도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만 한 게 없어요. 그때 세진이가 미사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사키야, 우리 엄마 요리 맛있지?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에도 이런 거 나와. 그때 세진이가 미사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요리 맛있지?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에도 이런 거 나와. 진짜? 학교에서 이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응. 그리고 김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고기도 나오고, 떡볶이도 나오고, 치킨도 나와. 내가 일본 와서 제일 그리운 게 학교 급식이야. 미사키가 정말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이런 퀄리티의 음식이 나올 수 있나 싶었어요. 세진이 엄마, 정말 한국 학교에서 이런 수준의 음식이 나와요? 그럼요. 오히려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 때도 있어요. 영양사분들이 정말 정성껏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날 세진이 엄마는 저에게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여줬어요. 계란말이에 당근과 파를 넣어서 색깔도 예쁘게 만들고 시금치 나물도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서 정말 고급스러운 맛을 냈어요. 이런 반찬들도 다 학교에서 나와요? 네. 한 끼에 보통 5가지에서 6가지 반찬이 나와요. 김치는 기본이고 나물이나 조림, 구이 같은 것들이 골고루 나오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정말 모든 학교가 그런지 말이에요. 혹시 한국에서는 급식비를 얼마나 내나요? 아, 저희는 무상급식이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를 안 내도 돼요. 무상급식이요? 그럼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아이들 밥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못 먹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급식비도 안 내면서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세진이 엄마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로 집을 오가며 아이들도 놀게 하고 요리도 배우고 했습니다. 세진이 엄마는 정말 요리를 잘했어요. 간단한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느 날 세진이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유카 씨, 한국에서는 급식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급식 박람회요? 네. 1년에 한 번씩 전국 각 지역에서 최고의 급식 메뉴를 선보이는 행사예요. 영양사들이 경쟁하면서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메뉴를 개발하죠. 급식으로 박람회를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아이들 의견도 반영해요. 급식이 단순히 배불리는 게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조차 논쟁거리인데 한국에서는 급식을 가지고 박람회까지 한다니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박람회에는 어떤 음식들이 나와요?
정말 다양해요. 전통 한식부터 퓨전 요리, 세계 각국 음식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죠. 작년에는 한식 타코라는 메뉴가 대상을 받았어요. 한식 타코요. 네, 불고기를 또르띠아에 싸서 먹는 건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세진이 엄마가 정말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유카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음 달에 한국 가실래요? 한국을요? 갑자기 왜요?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와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가기 심심하기도 하고, 유카 씨가 한국 급식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함께 가서 직접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뛰었어요.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영상으로만 봤던 한국의 급식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저는 한국어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급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먹거리 문화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시장도 가보고, 전통 음식점도 가보고. 미사키는 어떻게 하죠? 세진이랑 같이 데려가면 되죠. 아이들도 한국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상의를 했어요. 여보, 세진이 엄마가 한국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요즘 한국 급식 이야기 많이 하니까 직접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이 교육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미사키도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거고, 당신도 궁금했던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 남편의 지지를 받고 나니 더욱 마음이 기울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급식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세진이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좋은 제안 정말 감사해요. 가족과 상의해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일정을 짜볼게요. 급식 체험할 수 있는 학교도 연락해보고, 급식 박람회 일정도 확인해볼게요. 급식 박람회도 볼 수 있어요? 네. 마침 저희가 가려는 시기에 서울에서 큰 급식 박람회가 열려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설렜어요. 지금까지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한국의 급식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니. 미사키도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세진이가 말한 그 맛있는 급식 먹을 수 있어? 응, 그런 것 같아. 세진이 엄마가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네. 와,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권도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세진이 엄마는 정말 세심하게 일정을 짜주었습니다. 첫째 날은 서울 도착해서 적응하는 시간 갖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급식 체험하고 급식 박람회도 가보는 걸로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 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유카 씨 반응이 궁금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들인데 다른 나라 분이 보시면 어떨지.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과연 세진이 엄마가 말한 그 놀라운 급식 시스템이 정말 존재하는지, 우리가 바꿔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미사키도 옆에서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정말 한국 가는 거지? 응, 정말 가는 거야.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모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공항 음식점들이었습니다. 일반 음식점 수준을 넘어서는 퀄리티의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와, 공항 음식도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이게 시작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음식만큼은 절대 대충 하지 않거든요. 세진이 엄마의 말대로였어요. 공항에서 먹은 비빔밥도 정말 맛있었고, 미사키는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매콤한데 달콤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해. 그렇지. 이게 바로 떡볶이야. 한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지.
첫날은 숙소에서 쉬면서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도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세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인사차 들르게 됐어요. 세진이를 정말 잘 돌봐주셨던 학교라서 세진이 엄마가 꼭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시군요. 세진이 어머니께서 미리 연락 주셨네요. 네. 세진이가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급식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학부모용 급식 쿠폰을 구매하시면 체험해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게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이 가끔 급식을 체험해보시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거죠. 급식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선 시설부터가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밝은 급식실에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김치찌개는 빨갛고 진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불고기는 정말 고급 식당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이었어요. 반찬도 5가지나 됐는데 하나하나가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네. 평소와 똑같은 메뉴예요.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라요. 영양사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미사키는 불고기를 한 입 먹어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거 우리가 식당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어. 정말. 그렇게 맛있어? 응. 그리고 이 김치찌개도 세진이 엄마가 해준 것만큼 맛있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급식이 맛있어서 도시락 안 싸와도 돼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가끔 더 맛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불고기가 나와서 좋아요. 저 불고기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이 급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족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싫어하는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점심 후에는 급식 조리실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리사분들도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하루에 몇 명분을 만드시나요? 저희 학교는 800명 정도예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요. 재료는 어디서 공급받으시나요? 지역 농협에서 직접 공급받아요. 아이들 먹을 거니까 최고 품질만 사용하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셋째 날에는 드디어 급식 박람회에 참가했어요.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압도됐습니다. 마치 대형 음식 축제 같았어요. 전국 각 지역의 영양사들이 자신들의 자신작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그 창의성과 퀄리티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식과 서양식을 접목한 퓨전 메뉴부터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 메뉴는 어떤 컨셉인가요? 한 영양사분께 물어봤더니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메뉴예요. 브로콜리를 갈아서 소스로 만들고 치즈와 섞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바꾼 거죠.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배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양도 챙기고 맛도 좋게 하려는 노력이 대단했습니다. 미사키는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시식을 해보고는 계속 감탄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이 맞아? 너무 맛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랑은 정말 다르네. 그때 한 부스에서 정말 특별한 메뉴를 발견했어요. 일본식 돈가스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요리였는데 김치와 함께 먹는 퓨전 메뉴였거든요. 이 메뉴는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 일본에서 온 학생이 있어서 고향 음식이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음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봤어요. 다른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 아이를 위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니.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급식의 힘인 것 같았어요. 박람회에서 만난 한 교육청 관계자분이 한국 급식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급식이 부실했어요. 하지만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급식 개혁을 시작했죠.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요구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밥만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거죠.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세진이 엄마와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한 떡집 아주머니가 미사키에게 떡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떡 처음 먹어보지. 맛있게 먹어라. 아이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잘 먹여야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개인 상점 주인도 아이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세진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한국 급식 문화 체험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도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유카 씨가 도시락 싸기 시작한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본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다른 학부모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학부모 모임을 열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네. 매일 이런 수준의 음식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급식을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으로 보는 거죠. 그날 모임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도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싸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 자체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석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이 건강 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세금으로 급식 예산을 대폭 늘려서 학부모 부담은 월 500엔만 늘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거였어요. 미사키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미사키의 급식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아이에게 오늘 급식이 어땠는지 묻고 가끔은 급식 사진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반찬도 한 가지 더 늘어났고 닭튀김도 예전보다 크기가 커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본 급식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실감했어요. 엄마, 오늘 급식 정말 맛있었어. 김치도 나왔고 불고기 비슷한 것도 나왔어. 정말. 그럼 이제 도시락 안 싸도 될까? 응. 그래도 가끔은 엄마 도시락도 먹고 싶어. 둘 다 좋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어요. 아이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도시락이 결국 학교 전체의 급식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급식 시스템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미래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나라의 희망으로 여기고 급식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어요. 요즘 미사키는 점심시간을 정말 즐거워해요. 급식도 좋아졌고 가끔 제가 싸주는 도시락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기뻐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이고 희망이라면 그들의 밥상부터 제대로 차려줘야 한다는 것. 변화는 어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